목소리 잘 들리세요? 예, 반갑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석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29분, 30분에 시작할 예정인데요. 요 설명회 들으시면 1대1 상담 하실 필요 없어요. 하기 싫어서 그렇지. 아닙니다. 웬만한 정보는 설명해서 다 알려드려요. 중요한 거는 이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정관들한테 그래서 제가 쓸까요 말까요? 막 목소리까지 떠시면서 써도 될까요? 해볼만 할까요? 저희도 몰라요. 그걸 알면 제가 사정관을 하고 있겠습니까? 강남에 어디 학원을 차려서 하고 있겠지. 대학은요, 모여봐야 합니다. 일정한 경향이 있어서 그 경향들을 가지고 머릿속으로 판단은 하는데 우리는 선발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선발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인재가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쓰세요 쓰지 마세요 라는 말을 과감하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먼저 기억하시고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석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입학 전형 안내를 하면 대학별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대학 이렇게 좋아요, 저렇게 좋아요 하는 거 10분. 입학 전형 이게 나머지 30분. 사실 제 개인적인 컨셉이기도 한데요. 학교 홍보 같은 거 안 하겠습니다. 오로지 이 학교에 오실 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전형이 있으니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다만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도 준비는 해요. 준비는 하는데 안 합니다. 그냥 학교 좋아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냥 이런 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 가지고 할 말이 좀 있네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요, 돈이 없어요. 눈이 지금 휘둥그레지십니다. 돈이 없는데 돈이 많아요. 재단이 서울시예요. 돈이 없는데 돈이 너무 많아요. 학생들에게 줄 장학금이 넘쳐 흐릅니다. 사실상 서울시립대학교에 오신다면 돈을 안 내고 내 생활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서울 생활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훈련을 받고 사회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요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어느 학교나 다 하는 내용이니까 정말 좋은 학교라는 걸 돈이 없는데 돈이 많다. 요걸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입학 전형 주요 사항입니다. 여기서 침묵을 하면 이제 저쪽으로 이제 눈이 가는 거죠.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세상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자고요. 자, 입학 전형 주요 변경 사항. 학종에서요, 면접평가 비중이 강화됩니다. 왜?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으니까. 학종 2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왜? 면접을 안 보니까. 뭐라도 걸 게 있어야죠. 저희는 우수한 사람 좋아하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자, 지역균형 선발 전형, 진로 선택 과목 전 과목 반영. 이쯤 되면 이제 곧 2028입니다. 그러면 이제 곧 2028인데 2015 개정교육 과정이 이제는 어느 정도 안착되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을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정시 모집 탐구 영역 제한 완화 및 가산점 부여. 사탐을 하고 공대를 못 가요. 수학 때문에. 하지만 과탐을 하고 여기 사탐론 하실 분들 계세요? 사탐 써도 됩니다. 단 공대를 정시해서 갈 때는 과탐을 7%, 인문계를 지원하실 때는 사탐을 3% 반영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대만 아니었어도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거에 가장 관심 많았을 거예요. 자율전공학부 모집 인원 확대. 저희가 인원이 적은 학교다 보니까 이 정도면 진짜 힘내서 많이 이렇게 증원한 거거든요. 1%, 유형일 5% 충분히 많이 했는데, 물론 지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뭐 이렇게 적어라고 하실 수 있지만 언제나 소수정예를 지향하는 서울시립대이니만큼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시 모집 55%, 정시 모집 44.8% 이렇게 뽑아요. 정시를 조금 덜 뽑고 그만큼 학종으로 약간 더 뽑습니다. 자, 원서 접수. 이거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부 아무리 잘해도요. 자, 저기 18시 00 있죠. 여러분들 고속버스 많이 타시잖아요. 정시 출발이 무슨 의미예요? 18시 00분 59초까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긴 안 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서울시대 쓰지 말라 그래요. 안 써도 돼요. 18시 00이라는 얘기는 18시 00분 00초에 딱 끊겠다는 의미니까요. 요새 고속버스 정시 출발 논란 이런 거 되잖아요. 사실 논란될 거리가 없거든요. 아까 학생 좀 앞에서 들어온 것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자, 그래서 9월 12일 목요일 18시까지 꼼꼼하게 서류를 잘 내주시고 그 이후에 저희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해요? 울부짖으셔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받아주면 저희가 오히려 잡혀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서를 안 넣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야 싸우든 말든 해보죠. 자, 지원 자격 확인 서류도 제출하고요. 논술고사도 봅니다. 쭉 있고, 자, 학종 면접형 대상자를 수능 다음 날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면접고사를 그 다음 주에 실제로 봐요. 서울시립대학교까지 올라오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합격자 발표를 12월 13일 금요일에 하는데, 자, 합격자 발표를 하면은 뭐 아마 학생들은 잘 감이 안 오겠지만 학부모님들은 조기 발표 안 하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하려고 맨날 노력을 하는데 조기 발표라는 게요. 담당자 혼자 이거 이렇게 할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안 틀리려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위원회 심의를 계속 받은 다음에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전화해서 그러세요. 수험생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아느냐. 니네 왜 조기 발표 안 하냐. 이 공무원 이러면서. 일단 공무원이 아니에요. 네, 대학 직원입니다. 공무원도 있지만 저희도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표를 할 수 있으면 할 건데 일단은 저 일정으로 알고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부터 시작할게요. 전형마다 궁합이라는 게 있어요. 학종과 교과는 궁합이 좀 맞아요. 정시랑 논술도 궁합이 좀 맞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준비한다. 초인이죠. 왜 한국에 남아 계세요? 미국으로 가셔야지. 그런 초인은. 자, 농담이었고요. 논술과 정시가 왜 맞닿아져 있는지 그 얘기부터 같이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수리 논술만 봅니다. 인문 논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시를 준비하겠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도 내가 수학을 잘한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정시로 목표하려는 대학이 서울시립대학교다 하면은 논술을 써봄직한 거죠. 그런 경우에만이라고 한정 지을게요. 논술고사가 70%고 학생보고 교과가 30%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5등급까지는 급간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즉 내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수리 논술을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그걸 보는 게 매우 중요하며 핵심이다. 그리고 그 네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그 네 문제가 수학,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 전부 다 봅니다. 저는 기하를 안 들었는데 이거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공부 잘하는 학생을 좋아합니다. 너무 솔직하죠. 근데 굳이 솔직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요. 논술 전형 자체가 74명밖에 안 뽑는데 안 빠져나가요. 합격한 학생들이 안 빠져나갑니다. 제일 안 빠져나가요. 교육부는 맨날 없애라고 하지만 대학 입장에서는 효자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좀 이렇게 수위를 조절해서 세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 잘하는 학생을 좋아합니다. 물론 고등학교 범위를 넘어가진 않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섞습니다. 난이도를 올리면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은 섞는 거예요. 수투랑 기하를 섞어요. 수원 수투를 섞어요. 왜? 수학은 어차피 다 연결돼 있으니까 뭐 어떤 거는 쉽게 풀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야 왜 이렇게 악랄해? 네, 저희 논술 어렵습니다. 쉽게 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 데다가 붙은 학생들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논술 점수가 700점 만점인데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 기준으로 536점, 거의 150점이 평균이 모자라요. 빵점짜리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논술을 지원하실 때는 내가 정시에서 수학을 충분히 잘할 능력이 됐을 때 그때 그 풀이 과정을 비교를 해보면서 내가 단순히 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거를 논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전개했는지를 충분히 숙고해보고 지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설명회 지금 저희 상담 기다리셨던 분들도 좀 계시는데 요거 책자도 다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 부스에 오셔서 챙겨가세요. 그래서 전체 평균이 34.33대 1이다. 저희가 점점점 경쟁률이 줄어들고 있긴 해요. 수능 전에 논술을 보니까. 하지만 이하로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왜? N수생들이 6논술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정시 경쟁력이 있을 경우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에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 자, 되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뭐야, 내년에는 왜? 내년에 저희도 교과 정성평가 넣어요. 다른 대학들, 저희 주변 대학들이 교과 정성평가 넣기 시작했잖아요. 저희는 올해는 안 넣어요. 내가 전전컴을 쓰는데 물리2 들었는지 물리1 들었는지 안 중요해요. 그냥 내 내신 등급이 높으면 돼요. 그렇게 하는 마지막 해입니다.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 악재들이 있을 수 있죠.
아, 의대생들, 의대 증원. 예, 의대 증원이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사탐런이 생겨나고 거기다가 첨단학과 또 증원됐죠. 그리고 6월 모의고사 영어 1등급 비율이 1.47%래요. 아, 물론 평가원장님이 그 보도자료 내면서 그 난이도 조절에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 하니까 9월은 조금 쉽게 내겠죠. 얼마나 쉽게 낼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됐으니까 사실은 작년에 별 이슈가 없었지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준킬러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이거를 직윤을 쓰는 걸 조금 꺼려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희귀한 케이스들이 나왔죠. 야수의 심장을 가진 정말 강인한 수험생들이 나 안 될 것 같지만 수능 최저 맞출 수 있으니까 써봐요. 근데 그게 돼요. 작년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세무학과에서요. 내신 4등급짜리가 붙었습니다. 직윤에서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 사람만 그런 거예요. 보통은 세무학과 1점 후반대에 되게 높은 학과거든요. 근데 4.03이 들어왔어요. 왜? 그 사이가 수능 최저를 다 못 맞췄다는 얘기죠. 여기서 세무학과 같은 일이 또 세무학과에서 또 일어날 거니까 여러분도 막 4등급대인데 지원해보세요. 이런 얘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정량평가예요. 정성평가가 아니고 정량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판단하고 이러지 않아요. 뭐 잘생겼네 못생겼네 이런 거 안 합니다. 그 상황에서 뭔가 여러 악재들이 더 예상이 되잖아요. 나 진짜 3합7 맞추기 힘들 것 같아. 근데 오히려 그럴 때 역발상을 해보는 거예요. 3합7을 맞추면 맞추기 힘든 건 맞는데 아주 못 맞힐 건 아니거든요. 꾸준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능날까지 안정적으로 페이스를 가져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직윤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서울시립대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대학에서 선택지가 많이 열려요. 왜? 솔직히 힘들 것 같잖아요. 제가 지금 했던 얘기 남들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왠지 직윤 쓰면 안 될 것 같아. 가 될 수도 있으나 오히려 그게 기회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요. 교과 100%입니다. 출결 이런 거 안 넣어요. 그리고 정성평가도 안 합니다.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재수생까지만 쓸 수 있고요. 고3과 재수생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3합7만 맞출 수 있다면 괜찮은 거죠. 자,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인문자연,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이 기재된 전학년 전교과 봅니다. 등급이 나오면 일단 무조건 다 봐요. 국영수사만 보고 이런 게 아니고요. 등급이 나오면 다 봐요. 그리고 진로선택 과목 A, B, C로 다 보는데 전부 다 A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상위 3과목일 땐 그럴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전 과목일 때는 B 좀 섞여 있어도 괜찮죠. 어차피 중요한 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꾸준히 공부할 수만 있어서 한다면 서울시립대뿐만 아니고 선택지 자체가 넓어져요. 골라갑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능 최저, 인문계열, 자연계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계열 쓸 때 반드시 미적분 기하를 응시해야만 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확률과 통계를 들었는데 그러면 국어, 탐구, 영어로 맞추면 돼요. 영어 이번에 진짜 어려웠잖아요. 이제 9월 모의평가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9월 모의평가가 똑같이 어려웠다. 그러면 이건 수능에서 여러분들을 죽이겠다는 의미죠. 글쎄요. 저도 다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평가원장님이 그렇게 보도자료까지 내셨는데 봐야겠습니다. 자, 평균 점수가요. 2.05예요. 여기서 평균이 그런데 이거 저희 모집 요강 뒤에 있는 50컷, 70컷 같이 꼭 보세요. 의외로 생각보다 세무가 이렇다고, 도시행정이 이렇다고, 토목공학과가 이렇다고, 나에게도 기회가, 네, 맞아요. 그 기회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할 학종 때문에 그래요.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교과를 쓰기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학종으로 쓰자. 자, 교과는 깔끔하게 딱딱딱딱딱 떨어져요. 저 학종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입학사정관이에요. 근데 학종은요. 2.0을 한 명 붙여놓으면요. 2.0이 30명, 40명씩 떨어져요. 왜?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수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관찰하신 선생님들의 서술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얘가 더 잘할 것 같아라고 정성적인 평가를 합니다. 연예기획사에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카우터를 하는 사람들, 캐스팅 디렉터를 하는 사람들. 누가 더 훌륭해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게 우리의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죠.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더 실제로 우수한지는요. 경연도 해보고 노래도 불러보게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기록부입니다. 그렇게 정성평가를 하면요. 나와 비슷한 그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몰려와요. 저희도 작년에 학종 경쟁률이 또 대박을 쳤습니다. 근데 교과가 용 하면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다.
오히려 근데 올해는 이런 여러 악재들이 더 있을 수 있으니 내가 진짜 비교해보세요. 50컷, 70컷 꼭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공개한 학종 평균 표도랑도 지균이랑 꼭 비교해보세요. 학종이 지균보다 높네? 네,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과들이 생겼습니다. 자, 인문계열 평균 이렇고요. 지균이에요. 근데 2.1, 2.01, 1.91 이렇게 이래요. 자, 자연계열 1.87이네요. 모르긴 몰라도 이건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대학은 사실 예측을 하지 않아요. 대학의 예측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주어진 풀 안에서 더 우수한 사람들 모집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교육업자들이랑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를 수밖에 없죠. 대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1.87인데 어쨌든 의대가 늘어나고 첨단학과가 늘어났으니 약간 그 한정된 인원 안에서 조금은 내신 등급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틀려도 상관없어요. 대학 입장에선. 주어진 풀 안에서 조금 더 우수한 사람이 모이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아마도 요 정도 내신 커트라인이 형성이 되거나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만 저희는 틀려도 상관없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출제자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인공지능학과 1.83, 네, 물리학과 1.97 이거 평균이에요. 자, 그리고 어디 갔니? 네, 교통공학과 2.15, 공간정보공학과 1.93. 흔히들 선호학과라고 생각하는 학과가 낮은 경우가 있고 흔히들 비선호학과라고 생각하는 학과들이 높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년치 입결을 꼭 분석을 하셔서 요 정도면은 맞출 수 있겠다라고 도전해 보시되 서울시립대학교만 쓰실 거 아니잖아요. 지규는 내가 내 전공 적합성 이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내년부터 생겨요. 그러니까 올해가 어떻게 보면 갈 수 있는 최적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 최저 딱 50% 맞췄어요. 맞출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항상 50%만 맞춰요. 희한하게 52%, 53%, 50% 이런 식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50%만 맞춰요. 자,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서울시립대만 대학이 아니잖아요. 이하 뭐 하는 대학도 있어요, 우리 옆에. 예. 다른 대학 홍보해 주는 거 아닙니다. 예. 두루두루 잘 먹고 잘 살던 거죠. 제가 다른 대학 언급 안 해요. 다른 대학 놈이 와가지고 니네 학 전형 뭐 있다 이랬잖니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다들 잘하고 있는 대학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균형 선발 전형 요 정도 하고 넘어가고 실기 전형입니다. 실기 전형은요 성악만 뽑아요. 8명을 뽑고요. 실기가 90%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요 전형별로 컨셉이 확실해요. 논술 전형, 수리 논술 잘하면 돼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 교과 높으면 돼요. 학생부 종합 전형,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맞추면 됩니다. 실기 전형, 음악, 노래, 성악을 잘하면 돼요. 독일 곡이랑 이태리 곡으로. 내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실기 점수가 당락을 좌우할 수밖에 없게 전형을 설계합니다. 예. 내가 음악에 재능이 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 아마도 가장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전형인데요. 자, 내가 등급이 괜찮다면 학종 쓰지 마시고 지균 쓰세요. 지균이 나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어차피 평가하고 줄 세우면 돼요. 근데 내가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떨어져요. 자,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 380명을 뽑고 서류형에서 191명을 뽑습니다. 저희가 서류형이 이번에 조금 많이 늘어났어요. 뭔 차이가 있냐? 별 차이 없어요. 저희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뭐 이렇게 구분해서 입결 보여드리잖아요. 특정 고교 유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특정 고교 유형에 관심 없어요. 블라인드 평가고 심지어 어느 특목고인지도 아는데도 관심 없어요. 왜? 여기 와서 잘하는지 아닌지를 경험해보기 전에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거 뽑는다고 해서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안 와요. 정말로 고교 유형에 상관없이 우리가 와서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모집 단위별 인재상으로 뽑는다. 요거 한마디만 기억하고 가셔도 오늘 학종에서 성공하시는 거예요. 면접형에서 3배수 뽑아요. 서류형은요, 그냥 서류로 100% 가고 수능 최저로 나중에 걸을 겁니다. 이하 뭐예요? 이 삼합실도 있는데 이하 뭐를 못 맞추시겠어요? 그래서 지균과 학종을 아까 궁합이 맞다 그랬잖아요. 서울시립대학교가 정말 좋으시면 감사하게도 2개를 다 쓰실 수 있으니까 지균과 서류형을 같이 노려보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지균 학종 서류형과 학종 면접형만 쓸 수 있는 학과들이 나눠져 있어요. 경영학부와 신소재공학과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학종 2만 쓰셔야 돼요. 단 경영학부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경영학부는 그래도 된다고 판단이 됐어요.
수능 최저를 굳이 한 번 더 검증하지 않아도 이 학생들을, 이 원석들을 데리고 우리가 잘 대비시켜서 가수로 만들어서 나갈 수 있어 라고 학과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입학처가 그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학부는 수능 최저가 필요가 없어요. 경영학부만요. 그리고 학종원 면접형으로만 쓰는 학과들도 있습니다. 인문대학 학과들. 인문학 왜 하려고요? 물어보려고, 궁금해서. 요즘 세상에 막 GPT가 다 해주고 그러는데 인문학 왜 하려고요? 인문학이 쓸모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문학 여전히 중요해요. 서울시립대학교는. 그래서 과별 인재상이 중요합니다. 무전공을 아무리 늘리고 이럴 거라 하더라도 저희는 기초학문을 지키는 대학이 될 거예요. 그게 공립대학의 책무성이죠. 근데 막 실제로 인문대학 이렇게 없애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나중에 그게 필요할 때 다시 살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초학문도 중요해요. 일본이 왜 노벨상에 계속 수상자가 나오겠냐고요. 기초학문을 계속 유지했으니까요. 저희도 그렇게 기초학문의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면접에서 검증하려고요. 그래도 세상이 이런데 인문학을 왜 하고 싶으세요? 면접 질문에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회균형 전형이랑 사회공헌 통합 전형 이렇게 뽑는데 3배수, 기회균형은 3배수 뽑아요. 사회공헌 통합 전형 4배수 뽑아요. 왜? 35명밖에 안 뽑는데 저희도 풀이 좀 있어야죠. 다 우수하다고 해서 뽑아놨는데 면접에서 검증했는데 3명 했는데 앞에 3명이 등록을 안 하면 저희도 슬프거든요. 네. 자, 평가 영역입니다.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 3개입니다. 학업 역량, 뭐 말이 많아요. 뭐 좋은 말들 다 많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라는 겁니다. 잠재 역량, 그래서 대학에 와서 공부를 얼마나 잘할 것 같으냐를 미루어 짐작하는 역량입니다. 사회 역량, 저희 착한 거 관심 없어요. 서울시립대학교가 공립대니까 뭐 공립대학의 책무성 아까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희 착한 거 관심 없어요. 어차피 대한민국 학생들의 98%는 다 착해요. 학교 생활기록부 보면 안 착한 학생이 없어요. 학폭한 애들조차도 어디에서는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좋게 써줘요.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협업이 되는지. 자, 여러분들 혹시 고3들 계실 거예요. 우리 반에 이런 애들 있죠? 공부는 잘하는데 얘는 협업이 안 돼. 걔는 교과로 가겠죠. 종합은 태도를 봅니다. 태도를 봐요. 그럼 선생님한테 아부하라는 거예요? 아부의 개념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은요, 수업 시간에 나의 말에 호응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학생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싫어하는 선생님,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 및 시민윤리의식, 협동학습 능력이 있는지를 체크할 건데, 근데 그게 과별로 달라요. 사회복지학과를 예로 들어볼게요. 기초교과의 성취도가 우수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 국영, 수사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 해야 되니까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뭐 통계도 해야 되고 정책도 읽어야 되고 혹은 필요하면 외국의 문서도 읽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가늠해 봤을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탄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리학과 잠재 역량으로 가볼까요? 자연현상 및 현대과학기술의 근본 원리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대요. 공학이랑 과학이랑 다르죠? 물론 비슷해요. 비슷하고 막 다르고 이런 걸 떠나서 공학은 뭔가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어주는 학문이잖아요. 과학은요, 그래서 그 이롭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등학생 수준에서 공학을 하든 과학을 하든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방향이 어디로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네.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실험을 통해서 뭐든 좋아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나 공대는요, 그렇게 해서 내가 실수하는 게 필요해요. 처음부터 잘하면 왜 고등학생이에요? 실수를 했는데 그걸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걸 수정하고 그걸 배웠느냐? 과학의 역사와 공학의 역사는요, 실패를 거듭 수정해 온 역사입니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남들이 했던 거라도 똑같아요. 한 발짝 더 나아가 봤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여러 분야의 세특이나 창치에 이렇게 해서 뭔가 수정하고 한 발짝 더한 경험이 있어.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대학 입장에서는 와서 잘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학과 잠재 역량 볼까요? 사회적 이슈를 자신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로 연결하고 대안 제시가 가능한 학생이라고 했는데 뭐 대안 제시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은 고등학생입니다. 박사가 아니에요. 박사들이 논문을 쓸 때 남들이 했던 소리를 또 하면 그건 통과 안 시켜줘요. 다른 박사들이 막 까요. 이건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없음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관찰해서 1 더하기 1이 2니까 1 더하기 2는 3이구나 라고 말을 해도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괜찮아요. 남들이 다 했던 소리라 하더라도. 왜? 그렇게 배워 나가서 그런 어떤 태도가 학습이 돼 있으면 대학에 와서 잘할 것 같으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다 좋아요. 합격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갑이에요. 그때부터는 대학을 고릅니다. 예. 거기서 서울시립대학교를 한 번만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회 역량. 아까 착한 거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다양성을 가진 사회와의 의사소통 능력 및 원활한 대인관계 형성. 막 좋아요. 결국은 남이 나와 다른 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뭐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들에게 기본적으로 해를 안 끼치려고 하면 돼요. 근데 의사소통 능력 및 원활한 대인관계 형성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조별활동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뭘 이렇게 하라고 시켜요. 조별활동 하기 솔직히 싫죠. 대학 와서 아마 더 싫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슬기롭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설령 내가 조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반장이 아니어도 돼요. 회장이 아니어도 돼요. 내 역할이 거기서 무엇이었는지, 거기서 아까 제가 태도 말했잖아요. 태도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보고 이 학생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그립니다. 그래서 그 그린 여러 멋지고 잘생긴 시립대 와서 잘할 학생들 중에 안타깝게도 저희가 뽑는 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위에 있는 학생들을 불러다가 면접에서 검증을 하는 거죠. 자, 그 면접에서 검증하는 얘기를 해볼게요. 다행히 아무도 교복을 입고 온 적이 없어요. 굳이 교복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시간 중요해요. 1분 늦었는데 제 인생이 걸렸는데 봐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얄짤없이 자를 겁니다. 그럴 거면 어제 오지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로 칼같이 시간을 지킵니다. 그래서 실기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쫓겨나고 항의하다가 저희가 강제로 저쪽으로 쫓아내 부르고 경찰 부르신 분들도 있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쨌든. 자, 그래서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을 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걸 잘 기억해 보세요. 면접 질문 보여드릴게요. 이거 우리 책자에도 다 있어요. 수험생 확인 역량의 우수성을 확인합니다.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서류 평가가 끝나고 나면 면접을 하기 전에 모든 평가자들이 다 우르르 와가지고 다시 합격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다 입력해요. 와, 그 서류 평가보다 더 힘들어요. 하지만 면접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서류 평가자들이 면접자한테 이거 물어봐 주세요 하고 질문을 쫙 남겨요. 그리고 면접자는 면접자대로 면접하기 전에 와가지고 또 질문을 쫙 입력해요. 즉 진짜로 검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얘는 우리 학교 안 올 것 같으니까 안 뽑아야지. 이런 소리를 대학 입학사정관이 하면 거기를 교육부에 신고하세요. 우리 대학에 올지 말지는 우리가 뽑아놓고 나서 그 학생이 선택하게 해야죠. 우리 대학이 더 좋고 우수하면 우리 대학으로 오게 만들어야죠. 우리 대학이 그렇게 돼야죠. 적어도 서울시립대학교는 그렇게 하려고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의대만 좀 추가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쉽지 않아요. 네. 자, 요거 보세요. 경제학부입니다. 이거 최초 합격 최종 등록한 일반고 학생이에요. 자, 3학년 논술 수업에서요. 치킨값의 형성 과정. 치킨값이 자꾸 올라요. 비모사가 3,000원을 또 올렸죠.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일단 그다음부터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안 먹고 있어요. 치킨값의 형성 과정에서 그걸 배블론 효과랑 연결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됐니?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부터 학종의 원리에 관한 가장 중요한 학습 태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근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스스로건 남에건 선생님에건.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한 발짝 뭐 더 나가봤어요? 이 한 발짝 더 나간 게 반드시 어떤 논문 수준이나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아요. 필요하면 GPT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고3들 아직 한 달 남았어요. 학종이 주력 전형인 사람들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해야죠. 맨날 뭐뭐에 대해 해보기로 다짐하였음. 없어. 다짐을 했는데 왜 다짐을 했으면 뭔가 이렇게 보여야 우리가 평가를 좋게 해주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피드백을 받고 그래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 그리고 혹시 1, 2학년들 계시면 이거 반드시 명심하세요. 그렇게 돼서 선생님들에게 나의 태도, 공부에 대한 태도가 보여지고 나면 그게 학교 수업 내용이든 내 관심사든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고 그거를 어느 대학이든 좋게 평가할 겁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와, 얘 물어보고 싶은 게 많게 생겼네 일수록 면접에 올라갈 확률이 높아져요. 이게 학종의 평가 원리예요. 학교 수업을 그냥 충실히 선생님 시키는 대로 침 질질 흘리면서 졸려 이러긴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선생님이 말한 내용을 능동적으로 인식해서 활동을 하고 그게 선생님에게 보여지도록 하는 게 그런 학생들이 학종으로 대학을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와서도 다른 전형 학생들한테 좀 미안한데 교과랑 학종 학생들이 평점이 좋아요. 다른 전형 막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논술도 안 없앨 거예요. 자, 기계정보공학과. 실수를 했으면 왜 안 됐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파악해 보자라는 거죠. 자, 성적 분포입니다. 아까 상담할 때도 몇 분한테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종 등록자에서 일반고 기준으로 1등급 중반부터 한 4등급 중반까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 각각의 영역들이 올라갈게요. 25%, 25%, 25%, 25%. 그러니까 그러면 대충 상위 50%는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초반에 몰려 있구나. 그럼 나는 2등급 후반이니까 떨어질까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범위 안에만 들어오면 다들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르기를 하는 거죠. 저희 면접에서 결격 줍니다. 아까 면접 질문 물어보는 거 보면 사악하잖아요. 우리가 인원이 적어서 그렇거든요. 다른 대학, S대 어디 붙었는데, 미안해요. S대 어디 붙었는데, J대 어디 붙었는데, 그리고 또 어디랄까, K대 어디 붙었는데 어떻게 서울시립대학교를 떨어질 수가 있냐? 돼요. 그 대학들은 우리보다 인원이 많으니까 다 우수하면 다 올려서 검증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3배수를 해도 그 대학들보다 인원이 적어요. 소수정예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학생들에게 돈이 없지만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주죠. 자, 그렇게 해서 저 범위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얼마나 맞는지를 체크하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세요. 저 어차피 상담 가도 이 얘기 똑같이 할 겁니다. 지금 이거 들으셨으면 상담 오실 필요 없어요. 과별 인재상에 맞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플러스가 나온다? 지원해보세요. 마이너스가 나오면 지원하지 마세요. 와, 저 대학 사정관 미쳤나봐. 왜 자기 대학 지원하지 말라 그래. 교과 쓰세요. 네. 자연계열도 이렇게 저희가 공개를 다 해놨습니다. 이건 사회국 기회균형 전형이고요. 그래서 요거의 범위에 맞게 결국은 올해 누가 합격될지는 모여봐야 아는데 너무 많이 지원해요. 그러니까 교과랑 다르게 한 명이 2.0이 붙으면 20명, 30명, 40명이 2.0이 떨어집니다. 알고 지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면접에서까지 검증을 해서 붙은 학생들은 매우 즐겁게 잘 다니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시 일반 전형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전형별로 컨셉들이 분명하죠. 논술 잘하면 돼요. 노래 잘 부르면 돼요. 성악을 잘하면 돼요. 트로트가 아니라 성악을 잘 부르면 돼요. 그리고 교과 성적이 높고 수능 최저 맞추면 돼요.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상대적으로 더 맞으면 돼요. 이거 모든 대학이 다 그렇죠. 수능 성적 높으면 됩니다. 다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가군, 나군, 다군으로 다 뽑죠. 주력 전형은 나군인데 올해 다군도 신설했어요. 다군에서 이렇게 신규 학과들을 넣어본 거죠. 저희도 실험입니다. 원래 보통 다군은요, 가군 쓰고 나군 쓰고 하는 학생들이 보험으로 쓰는 전형의 성격이 높다 보니까 추가도 되게 많이 돌고 충원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근데 올해 저희를 비롯해서 H모 대학 등등등이 다군에 많이 진출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군이 또 하나의 어떤 가군, 나군의 역할을 하게 될지는 올해 이후에 판단이 될 겁니다. 저희가 섣부르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아요. 왜? 대학은 그냥 모이는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뽑으면 되니까. 대학은 선발하는 데예요. 그래서 인문계열을 1, 2, 3로 구분했을 때 정시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에 더 유리할까 따져보시면 됩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수학이 주로 중요하긴 한데 1, 2는 미적분 기하를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자연계열 3의 경우는 확통도 들으셔야 돼요. 환경원리학과, 건축학부, 교통공학과, 조경학과 등등등. 반드시 미적분이나 기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구나. 근데 탐구도 과탐을 하시면 가산점이 붙으니까 아무래도 과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하겠죠. 자, 예체능입니다. 음악학과. 여기는 이제 성악을 제외한 나머지 음악학과 실기가 되게 중요해요. 실기, 수능, 학생부를 같이 봅니다. 자, 디자인학과 1단계에서 수능으로 거르고 2단계에서 실기, 수능, 면접을 같이 봅니다.
자, 조각학과 똑같아요. 수능을 먼저 보고 2단계에서 실기, 수능, 면접을 같이 봅니다. 자, 스포츠과학과, 예, 이게 스포츠과학과는 학종이랑 실기를 같이 뽑거든요. 예, 학종에서 해보고 안 되면 뭐 실기도 해보는 거죠. 스포츠과학과. 그러니까 해보고 안 된다는 얘기를 이따가 기회균형 전형 2에서 한 번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예체능 개념 모집단, 예체능 계열 모집 단위별 수능 반영 비율은 이렇습니다. 자, 수능 성적. 인문 계열 보통, 네, 국어가 1등급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전형 설계를 그렇게 했거든요. 네, 나머지 영역들도 쭉 보시면 되고, 사실은 정시 같은 경우는요, 정시는 수능 보고 나서 충분히 정보를 찾아도 충분합니다. 네, 요새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온갖 사람들이 유튜브에 예측 막 계속 올리고, 진짜요. 요새 유튜브 보시면 대학들도 막 경쟁적으로 유튜브에 뭐 올리고,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에 무슨 소장들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예, 무슨 소장에 예, 그렇구나. 예, 좋겠다. 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주로 어쨌든 수학이 높게 되도록 전형 설계를 해놨습니다. 실제 결과도 그렇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내가 교과가 주력 전형이면 지금 뭔가 마무리를 학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과와 관련해서 수능을 열심히 준비를 해야죠. 내가 주력 전형이 학종이면 선생님들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리를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야죠. 그럼 자연스럽게 면접 준비가 되는 거고요. 정시를 준비하면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수능 준비만 해야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 얘기 잠깐만 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삼수를 해서 서울시립대 철학과에 왔는데요. 5가 아니야, 삼수했어요. 죽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9월 모의고사 때 111, 1234 이렇게 찍고 나 연고대 가겠네, 신난다 막 이랬는데 9월 모의고사 이후에 놀았어요. 모교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시립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조금 지금 되게 힘들어요. 근데 꺾이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내 컨디션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그래야 내 실력이 온전히 나올 수 있어요. 정시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래야 돼요. 왜? 정시를 하든 내가 3합치를 맞추려고 뭘 하든 그래야 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후회를 덜 하니까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기회균형 전형 2. 저희가 학종이나 교과에 기회균형이 없어요. 정시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른 대학이나 서울시립대학교에 트라이를 해보세요. 근데 안 되면 정시로 넘어오세요. 정시가 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수능 성적이 높지 않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거, 절대로 졸업하기 전까지 전입신고 하시면 안 돼요. 꼭 계셔야 돼요. 이거 안 돼서 논란이 되면 답이 없습니다. 이런 거 지킬 거는 지켜주신 상태에서 공부를 잘해야 돼요. 자, 특성화고교 졸업자 직탐 보셔도 됩니다. 직탐 선택했을 때 가산점 드릴게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과감하게 지원하시고 나중에 서류만 잘 내주세요. 장애인 등 대상자 딱 10명 뽑아요. 그러니까 어느 과를 갈지 모르겠는데 내가 전체에서 2등이었어도 내 앞에 그 과에 한 명이 있으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원을 신중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회를 마치고 여러 가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고 다 해소되실 수도 있어요. 서울시립대학교가 입학처 Q&A 게시판이나 입학처 유튜브 등에서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릴게요. 예,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차게 달려왔던 모든 시간이 지치고 버거워